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3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귀가 거의 안 들리시는 줄 알았거든요. 보청기까지 끼고 계셨고 큰 소리로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정말 많은 말을 했어요. 남편 욕, 시누이 욕, 심지어 시어머니 욕까지. 전화 통화도 거리낌 없이 했고요. 어차피 못 들으시니까. 근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다 들었다고. 3년 동안 제가 한 말 전부 다 들으셨다고.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끝났구나 싶었죠. 이제 이 집안에서 쫓겨나겠구나. 근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마을 입구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죠. 부자는 아니었지만 못 살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 욕심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경영학과에 갔고 졸업하고는 중견기업 회계팀에 취직했어요. 그때 저는 야망이 있었어요. 언젠간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부모님 편하게 모시겠다는 꿈이요. 연애는 잘 못했어요. 일에 빠져 살았거든요. 그러다 29살이 되던 해 회사 거래처 직원을 만났어요. 지금의 남편이죠.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훤칠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무엇보다 저를 엄청 챙겨줬거든요. 점심 먹었냐고 물어보고 야근하면 데리러 오고 6개월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죠.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남편은 서울 강북에 꽤 큰 빌라를 가진 집 외아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남편이랑 시누이를 키우셨대요. 빌라 월세로 생활하시니까 경제적으론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첫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왔냐고 부모님이 뭐 하시냐고 물으셨죠. 제가 아버지는 농사 지으시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하신다고 했더니 요즘도 농사 짓는 사람이 있냐며 피식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분명히 저를 깔보는 웃음이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당신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크게 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보청기를 끼고 계셨는데 그래도 잘 못 들으신다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청력이 안 좋으시다는 걸. 시누이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보다 2살 어린데 대놓고 반말하면서 시골에서 올라왔으면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불길했지만 남편이 좋으니까 참았어요.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시댁 근처로 이사했어요. 남편이 어머니 가까이 살아야 한다고 해서요. 걸어서 10분 거리.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귀가 안 들리시니까 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명절에 가면 인사드리고 시어머니는 TV 크게 틀어놓고 보시고 저는 부엌에서 일하고 그런 식이었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데이트할 때 그 다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매일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친구 만난다며 나가고 같이 뭐 하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쉬게 해달라고 했어요. 신혼인데 대화가 없었어요. 스킨십도 없고 저 혼자 텅 빈 집에서 TV 보면서 남편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결혼 1년 차 되던 해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핸드폰에 카톡이 왔는데 화면에 뜬 게 여자 프로필이었어요. 하트 이모티콘이 잔뜩 붙은 메시지. 오늘 진짜 재밌었다. 다음에 또 만나자. 이런 내용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이미 6개월째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 따졌어요. 남편은 그냥 회사 후배고 친하게 지내는 거라고 발뺌했죠.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하냐며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물건을 던졌어요. 리모컨이 제 어깨를 스쳤죠.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못 들으시니까. 시어머니 집에 가면 시어머니는 항상 거실에서 TV 보셨어요. 볼륨은 거의 최대치. 귀가 안 들리시니까 그렇게 크게 틀어놓으셔야 했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진짜 미치겠다고, 시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귀 안 들리시니까. 이런 통화를 수십 번은 했어요. 점점 대담해졌죠. 시어머니 바로 옆에서 남편한테 전화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 시댁인데 어머니 못 들으시니까 빨리 데리러 와라. 여기 있기 싫다.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TV만 보고 계셨어요. 제가 전화하는 동안 눈 한 번 안 마주치셨거든요. 당연히 못 들으시는 줄 알았죠. 결혼 2년 차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남편 바람은 계속됐고 시누이는 맨날 저한테 시비 걸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시어머니 집에 가서 혼잣말처럼 욕을 했어요. 설거지하면서 이 집안 진짜 싫다. 시어머니는 맨날 이것저것 시키신다. 청소하면서 남편은 바람 피우지. 시댁은 날 무시하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거냐? 이런 말들을 다 입 밖으로 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재산이라도 많으면 참지. 빌라 하나 갖고 뭘 그렇게 폼을 잡냐? 이런 말도 했어요. 시누이는 자기는 결혼도 못하면서 올케한테 왜 저러냐? 이런 것도요. 시어머니는 늘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계셨어요. 제가 크게 불러도 뭐라고 하시며 못 알아들으셨거든요. 100%못 들으신다고 확신했어요. 결혼 3년 차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아예 대놓고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2시, 3시.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와선 말도 안 하고 자버렸죠. 어디서 뭐 했냐고 물으면 회식이라고만 하고 짜증내면서요. 대화가 안 됐어요. 싸우면 항상 제가 지고 남편은 저를 무시했어요. 시누이도 가관이었어요. 맨날 시어머니한테 저 험담하더라고요. 새언니가 청소도 제대로 안 한다. 시골 출신이라 그렇다. 시어머니 귀에 대고 크게 말하면서요. 저도 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시누이 욕을 했죠. 어차피 시어머니는 TV 소리에 파묻혀서 제 목소리는 못 들으실 테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혼하자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미쳤냐며 거부했어요.
제가 바람핀 증거 있다고 했더니 그제야 얼굴이 굳더라고요.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혼해 줄 것 같으면 나가고 싶으면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죠. 싸움이 계속됐어요.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부랴부랴 병원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의사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냈어요. 남편은 회사 핑계로 잘 안 왔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병실 지킨 건 저였어요. 3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날 병실에 저 혼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다 들었다고. 3년 동안 제가 한 말 전부 다 들었다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머니 귀가 안 들리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안 들린 적 없다고. 보청기는 그냥 끼고 있었던 거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간 제가 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고. 그리고 왜 못 들은 척 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대요. 시골 출신의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솔직히 우리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제가 성실하더래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명절 때 불평 없이 일하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도 참고 시누이가 뭐라 해도 참고 그거 다 보셨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못 듣는 척 했다고. 사람은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속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욕도 많이 했다고. 시어머니한테도, 시누이한테도, 아들한테도.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욕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고.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거 맞고, 시누이가 성격 못된 것도 맞고, 자신도 며느리한테 너무했다고.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년 동안 지켜봤다고. 저는 힘들어하면서도 도리는 다 했다고. 욕하면서도 명절엔 와서 일했고, 시어머니 생신도 챙겼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가서 방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열쇠는 가방에 있다고. 집으로 가서 서랍장을 열어봤어요.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빌라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수중인 이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쓰신 거였어요. 3년 동안 제 말을 들으면서 많이 생각하셨대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아들이 못된 짓 하는 거 다 알고 계셨대요. 시어머니는 평생 참고 사셨대요.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저는 달랐대요. 참으면서도 할 일은 다 했다고. 빌라는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들한테 주면 그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칠 것 뻔하니까. 제가 갖고 행복하게 살라고. 마지막에 못된 시어머니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류 봉투 안에 USB도 하나 있었어요.
컴퓨터에 꽂아보니까 사진과 영상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내연녀랑 만나는 장면들, 호텔 출입 영상, 둘이 손잡고 걷는 사진, 카톡 캡처본까지 시어머니가 3년 동안 몰래 모아두신 거였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못된 짓 하는 거 알면서 모른 척한 게 자신의 죄라고. 그래도 증거는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언젠간 제가 필요할 테니까. 그날 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유언장이 공개되니까 남편이랑 시누이가 발악을 했죠. 빌라가 저한테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시어머니가 치매였던 거 아니냐고, 유언장 무효라고. 남편이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꼬드긴 거냐고.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시어머니가 3년 동안 다 들으셨다고. 우리가 한 말 전부 다 못 들으신 척 하신 거였다고. 보청기는 그냥 끼고 계셨던 거고. 시어머니가 직접 결정하신 거라고.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시누이도요.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였다. 며느리가 사기쳤다. 별의별 주장을 다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어요.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아두셨고 정신감정 기록도 남겨두셨거든요. 변호사님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분은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재판 결과 유언장은 유효. 빌라는 제 것이 됐어요. 이혼 소송도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모아두신 증거 덕분에 남편은 완전히 털렸죠. 위자료의 재산 분할까지 받아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제 편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저는 대답했죠. 당신이 바람 안 피웠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시누이한테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손해배상 받았어요. SNS에 저 욕한 거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그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그 소파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끔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왜 3년 동안 못 듣는 척 하셨을까? 처음엔 저를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이 며느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3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마음이 바뀌셨던 거죠. 저는 욕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 욕도, 남편 욕도, 시누이 욕도. 근데 시어머니는 그 속에서 제 진심을 보셨대요. 힘들어도 참는 며느리. 억울해도 도리는 지키는 사람. 시어머니 기일이면 영정사진 앞에서 이야기해요. 그때 왜 말씀 안 하셨냐고. 듣고 계시다고 하셨으면 제가 덜 욕했을 텐데. 물론 대답은 없지만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완전히 망했대요. 내 연녀한테도 버림받고 직장도 잘렸고 가끔 연락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안 받아요. 시누이도 연락 와요. 그때 미안했다면서 역시 안 받고요. 혹시 지금 시댁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참지만 마세요. 근데 또 너무 막말도 하지 마세요.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처럼 운 좋게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사람의 진심은 결국 통하더라고요. 3년이 걸렸지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